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의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그냥 그래요. 특별하게 움직임 자체는 없고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야금야금 좀 밀리는 좀 흐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오늘 약보합권 조금 더 밀리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답답한 상황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난주부터 해서 좀 느낌이 조금 쌓였었던 것이 외인들의 좀 매도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간에 계속 외인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던 상황에서 조금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좀 차익 실현,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하고 이게 쉽게 당분간 좀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은 좀 그런 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외인들의 흐름을 조금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관들이 좀 방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관들이 현재로서는 그런 의지가 크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이 조금은 우려스럽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정배열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전고점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중요한 게 여기 8월달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다음에 꺾였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간 다음에 좀 꺾이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정배열로 완벽하게 돌아섰다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흐름을 좀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단기간에 조정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선 정도까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고 말씀드렸던 일자 테스트 구간 2,400포인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이탈할 경우에 2,300까지도 열어둬야 됩니다. 2,300은 이때, 이때 한 7월 달 저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2,3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400 깨지는지 여부가 현재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차분하게 시장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조금 이따가 종목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AS부터 시작할게요. 자, 보죠. 자, LNF가 오늘 많이 빠집니다. 어제도 빠지고 그제도 빠지고 계속 빠져요. 지난주부터 계속 하락이 좀 나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하락이 좀 크다 싶으시면 정리하시고 차익 실현하시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라면은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매수 추천을 드렸던 시기가 10월 14일이에요. 그때로 거의 다 내려왔어요. 지금 그 가격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10월 14일 날이 언제냐면요. 요때 요 전날 여기가 장대 양봉을 그리기 전날이에요. 여기인데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에요. 제가. 아직까지는 수익권인데 이렇게 빠져도 아직 수익권이긴 한데 좀 답답하죠.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와 가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저는 한 21만 원 깨지고 좀 더 내려오면은 현재 한 21만 원대, 22만 원대부터 깨진다면은 사실 천천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 판단을 하긴 했는데 너무 과하게 깨져요. 어제도 좀 과했고요. 오늘도 과하고 지난주도 좀 과한 흐름이 연달아 지금 4일 연속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급하게 빠질 경우 한 5거래일까지 볼 수 있어서 내일 정도까지도 좀 염려가 스럽기는 해요. 근데 좀 과하게 빠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한 15% 이상 좀 하락한 그런 좀 상황이에요. 조금은 차분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의 좀 실마리를 좀 찾아보자면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전고점 포인트가 하나 찍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여기 자리예요. 7월 달에 저점 포인트 자리가 라인상으로 판단해 보자면은 여기 한 20만 원은 살짝 이탈하는 부분이 돼요. 근데 여기가 1차 테스트 구간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 이탈이 혹여나 나온다면은 아마 조금 매수계가 좀 더 강하게 올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좀 서기도 하고요. 이번 주부터 사실 매수 자리는 왔었어요. 근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하락이 나와서 조금 답답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장이 또 이런 분위기입니다. 줄 때 또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줄 때 먹어야 되는 시장이 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코스닥 대형주들이 조금 그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가, 최초 매수가 근처까지 와가고 있긴 해요. 조금 더 추이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만약에 정리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아니시라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팔기는 좀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태경 BK가 어제 많이 올랐었어요. 정부에서 이제 암모니아 얘기가 좀 계속적으로 어제 돌았었어요. 정부 정책적으로 이슈가 좀 돌면서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좀 포인트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점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의미는 없고요. 뭐 소액권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움직임을 봐야 돼요. 우선은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태경은 박스권의 흐름을 예의주시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 박스권을 본단 말이죠. 이 흐름을 봐요. 그러니까 뭐 거의 바닥은 5,000원대 부근부터 해서 한 6,000원 정도, 요 정도 구간의 움직임을 최근에 한 몇 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 고점 뚫고 가는 흐름이 어제 나왔어요.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대는 5,000원 초반대가 참 좋은 가격이고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한 6,000원 넘어가는 포인트가 또 좋은 그림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6,000원대 부근에 따라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니죠. 매수 자리는 항상 이 자리를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돌파할까 여부예요. 근데 태경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뭐 음극재도 그렇고 뭐 온실가스 관련으로 이제 탄산칼슘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3분기 그러했고요. 4분기 실적도 정말 좋을 거란 말이에요. 시장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요. 4분기 실적주에 대한 포인트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3분기도 그러했고요. 제가 3분기 실적 좋은 회사들이 4분기도 좋다, 관심 가지라고 한참 전부터 말씀드렸죠. 근데 얼마 전부터 나오는 기사들 보시면 3분기 실적주 좋은 회사들, 4분기 좋다는 기사들이 또다시 흘러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어저께 이제 지난 추천드렸던 뭐 5G 네트워크 관련 장비주들도 오늘도 흐름 나쁘진 않아요. 한동안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이쪽 환경 관련해서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암모니아 관련이나 친환경 뭐 탄소 배출권 관련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수익권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흐름을 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태경 같은 경우에도 우선 지금 홀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여나 요 장대 음봉 보시고 파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파셨던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잡는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어떤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매수 대응을 새롭게 하신다면 5,000원 초반 와야 됩니다. 아셨죠? 네, 대응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볼게요. 자, 수익권으로 보기에는 애매해요. 어제 이제 살짝 조금 급반등이 좀 나왔고 오늘은 조금 조정 흐름이 나오지만 분위기 자체는 좀 살아나고 있어요. 전체 이제 네트워크 장비주들 5G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좀 아쉽지만 KMW 같은 경우가 어제 좀 급등이 나오고 어제 얘가 한 8% 가까이 급등으로 끝났어요. 근데 오늘은 4%대 하락 중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좀 아쉽긴 하죠. 근데 분위기는 타고 있다는 거죠. 조정 거치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계속 5G 네트워크 장비주들의 지금 모습을 최근 들어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강조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요 크게 잘 안 빠져요. 뭐냐면 큰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확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 차례 그 가운데서 거래량이 좀 붙기 시작한 모습들. 그렇죠? 눈에 띄죠? 이전과는 좀 다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 자체가 바닥을 다지고 위로 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조금은 보인다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저는 네트워크 장비 쪽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서진 같은 경우는 뭐 KMW나 다른 종목들이랑 다르게 실적이 좋아요. 괜찮거든요. 3분기 살아났고요. 4분기 너무나 좋습니다. 내년도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종목이라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또 ESS 관련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서 말씀드려요. 뭐 물론 KMW가 너무 급등해서 아쉽긴 해요. 그렇지만은 현실을 직시하고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감안한다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추천주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이거 기다렸던 종목이에요. 종목을 이제 거의 뭐 주말 저녁이나 시간 날 때 저녁 시간마다
컴퓨터 앞에 한 두세 시간씩 뭐 많으면 4시간씩 앉아가지고 종목들을 이렇게 훑어봅니다. 전체 종목들을 훑어보고 종목을 찾아보고 골라놔서 거기서 또 이제 선별을 하는데 시장이 좋을 때 하는 게 좀 좋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꺼내야 될 것 같아요. 한솔재지. 3분기 실적주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저도 그전에 그랬었고 잘 아시겠지만 9월 달, 10월 달 내내 7월, 8월부터 해서 3분기 실적주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는 4분기 실적주,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때 4분기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 회사들이 또 어디 있을까? 네. 제지주들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자, 우선은 한솔진 차트를 좀 열어놨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바닥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닥이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라인이죠. 이 바닥에서의 라인들을 맞춰본다면 이런 그림이 좀 형성이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림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하단 자리에 맞아 떨어지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들은요. 주가가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반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안 그런 종목은 없어요. 안 그런 종목은 없어요. 그리고 이 하단 자리에서 보통 한 달 정도 횡보의 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항상 그렇지만은 반등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왜 그러야 할까? 우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솔재즈는요,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보여줍니다. 자, 매출부터 보죠. 보시면 한 칸만 내려볼까요? 네, 이렇게. 자, 작년에 전체 매출이 1조 8천억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가 1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좀 위로 올려볼게요. 이게 이제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607억. 올해 3분기까지가 1,200억대. 순이익은 뭐 말한 뭐예요?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은 달러 강세에 대한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에 따른 좀 강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근데 벌써 이제 영업이 작년 2배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가 1,300원, 1,350원, 1,400원대까지 다시 돌파할 거다 뭐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럼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전체 매출의 해외 매출 비중이 50% 정도고 국내가 50%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해외 쪽이 좀 많이 뛰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펄프값 인상 부분도 좀 있지만 사실 이게 한솔재즈가 세계 1위 가멸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세계 1위 가멸지. 가멸지라고 하면 여러분 뭐냐면요. 뭐 영수증 같은 종이 있죠. 그거 뽑는 거. 그거를 말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유럽 쪽에서 사실 이쪽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폐업을 했어요. 러시아 쪽이랑 또 우크라이나 쪽 시끄럽게 되면서 폐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해외 쪽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돼요. 그리고 제주주들은요, 여러분, 성수기가 4분기예요. 왜 4분기냐면요. 무시 못할 정도로 달력과 다이어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제주주들이 4분기 때 항상 성수기 실적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3분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이미 어마무시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4분기 때 실적을 더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해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을 확인하고 가는 거.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올해 초까지의 차트만 딱 봤는데 조금 더 볼까 싶어서 주봉을 누르고 땡겨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전체 차트를 쫙 펴봤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게 한솔재즈 전체 차트예요. 이게 코로나 때 바닥인데 여기서 라인이 맞을까? 해서 궁금했어요. 완전 진짜 바닥이 체크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림이 형성이 좀 되더라고요. 여기 라인 또 바닥까지 맞춰보자면 어느 정도 얼추 바닥은 형성이 좀 돼요. 그래서 이제 한솔재즈가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가는 포인트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 보더라도요. 바닥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사실
무리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정 나올 때 매수해 두시면 돼요.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하시고 매수 대응하시면 네. 연초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고요. 작년에 2배 영업이익 이상을 갑니다. 거의 약 3배까지 갈 거예요. 여기 전고점 부분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보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아셨죠? 시간은 조금 넉넉히 보세요. 너무 짧게 보진 마시고.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솔재질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굉장히 좀 튼튼한 종목이고 PER 3배입니다. 3.3배 될 겁니다. 2배나.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은 3천억대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려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